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얼마 전 상견례하고 예식장 예약도 했습니다. 올해 제 나이 25살, 남친은 28살이라 내년이면 9수라고 해서 은근히 서둘렀죠. 올 초 결혼식이 많을 거란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바람에 식장을 서둘러 잡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을 2달 반이나 남은 시기에 터져버렸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예비시댁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이사를 하려는 지역은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분양건으로 한참 시끌했습니다. 운 좋게 예비시댁은 그 동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실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미 상견례를 하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가자면서 그때까진 저희 둘 다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너무 늦장을 부린 것 같아 저는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우선 신혼집부터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 지금 이사 준비로 신경 많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 이사부터 가고 나서 그때부터 알아봐도 되지 않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 이 말에 괜히 저 혼자 서두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불안했습니다. 이사를 갔어도 벌써 갔어야 했는데 도대체 왜 지금껏 미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이사를 간다는 말만 하고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사를 갈 때까지 저희 집 얘긴 꺼내보지도 못하고 한참 뒤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아파트에 가서 청소도 직접 도와드렸는데 그날은 어깨가 정말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일할 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커튼은 어떤 게 좋겠니? 벽지는 어떤 걸 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새 집이니 좋은 걸로 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하고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사하느라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딱 1년만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 이 말을 남자친구에게 듣고 나니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벌써 3년째 만나고 사귈 때부터 아들, 결혼하면 무조건 나가서 살아. 알았지? 난 늙어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분가해. 알았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아버님은 같이 살자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엔 결혼 2달 반 남겨둔 시점에 돈이 없으니 무조건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월세도 좋으니 집을 알아보자고 했고 그게 아니면 저희 집인 친정에서 1년 살다가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 성격에 그건 절대 용납 못하실 일이야. 이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은 5분 거리에 한 동네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저희 집에서 빨리 걸어 8분 거리였고 시댁에서 출발하면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댁은 이사를 가버려서 더 멀어졌죠. 차로 빠르게 밟아서 가면 거의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느 날 예비시모가 저를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들어와서 살고 출퇴근은 버스 타고 해. 그럼 되잖아. 뭐가 문제니? 8분 거리에 친정을 두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장장 1시간이 넘게 출퇴근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암만 제가 남친한테 콩깍지가 두껍게 씌여 있었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전 9시 출근이고 6시 퇴근에 주 5일 근무였는데 회사 뒤에 있는 저희 집을 두고 제가 버스 타고 그 복잡한 아침 시간에 또 일 마치고 퇴근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 앞으로 미래 설계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결혼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희 둘만 잘 살라고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 아깝고 무조건 끼고 살려고 자꾸 머리를 쓰시는 것 같아 속상하더라고요. 거기다 예비 시어머니 성격은 정말 대쪽 같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대쪽이지 다들 그러더라고요. 황소고집 최 씨를 누가 말리냐고요. 자기 아들 입에서 저런 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집안 대소사는 28살 먹은 아들이 얘기해도 귓등으로 들으시고 무조건 자기식으로 해결하는 시어머니 성격을 알기에 남친도 무조건 분가해 살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랑 살기 싫다고 했고요. 싫은 소리 대놓고 하시고 목소리 큰 시어머니.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남자친구와 사귈 때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대놓고 저 만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자꾸 밖으로 놔두니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전화해 대고 저 들으란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남친은 그때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날 무척 울고 그때 상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비 시모는 만약 제가 자기 딸이라도 저런 말을 했을까요? 참고로 신우는 벌써 시집가서 애가 있습니다. 저와 동갑이고요. 20살에 만나는 남자친구가 좋다며 무조건 집 나가서 결혼한 걸로 들었습니다. 허락을 받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한겨울 설날 때 찾아온 신우네는 집 대문 앞에서 3시간 기다리다 그냥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문도 안 열어주고 물을 뿌렸다는데 얼마 전 소식을 들으니 곧 중국에 들어가 2년간 산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족 모임으로 만날 때마다 장모인 예비 시어머니에게 당신 딸 고생 안 시키려고 가정부와 베이비시터는 물론 집까지 넓은 걸로 장만했다고 하며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고생 안 시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딸 먼 나라 가서 살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그나마 남편이란 자가 저렇게 자기 딸 위해주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 고생할까봐 분가해서 알콩달콩 살자고 약속했고 꼭 그렇게 되도록 집에 확실히 얘기한다 한 게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신혼집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리고 결론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결국엔 남자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어? 이러면서 말을 꺼내는데 끝까지 들어보지 않아도 딱 감이 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엄마는 딸 방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니 걱정이 되시는지 서성이셨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희 집에선 회사 근처에 집 얻는 걸로 다 알고 계시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신경 쓰실까봐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귀엽고 큰 소리 내는 걸 들으시고 부모님도 대충 상황 파악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제 눈치를 쓱 보시더라고요. 저 역시 죽을 만큼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언니도 26살에 시집을 가 서운해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 자기 딸 무척 아껴주는 예비사위 보니 서운한 마음보단 예쁘게 잘 살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지쳤습니다. 벌써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고 마음 다 상했는데 이 결혼 진행시켜서 누가 좋겠어요? 할 말 못할 말 남친한테 다 퍼붓고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렸는데 말이죠. 이제와 신혼집 문제 해결하고 진행시키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애초에 말하셨던 것과 다르게 말을 바꾸시고 행동하시고 또 결혼 당사자들 서로 상처 주고 틀어지게 만들어 놓으시니 이제 저희 2사람은 어쩌란 말인가요? 저 또한 남자친구가 28년 그렇게 살았듯이 고개 숙여 들어오길 바라시는 건지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이 결혼 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비 시어머니 속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혼 2달 반 남겨놓고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답답했어요. 저희 집이나 남친 집에서나 헤어지라고 난리였습니다. 사실 저희 서로는 아직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차피 몇 년 뒤에도 결혼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칼로 무 자르듯이 헤어지진 못하겠습니다. 아마 차차 감정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때 이후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엔 대쪽 같은 예비시모 덕에 제 인생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달 내내 신혼집 문제로 피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엔 얼마 동안만이라도 월세 살자 해서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예비시모는 죽어도 자기 아들 그렇게 사는 건 못 보겠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뭐 좋아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단 몇 달만이라도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데 전 죽어도 싫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결혼 자체가 싫어졌습니다. 우유부단 자기 엄마 말이라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는 남자친구 성격에 정말 질렸습니다. 결혼을 미루자는 절 몇 날 며칠이고 설득해서 저희 엄마 앞에서 집 문제 해결하겠다 해놓고 자기 집엔 아주 싼 전셋집이나 아님 월세라도 해달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비시모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는 꼴 못 보니 들어와서 몇 달만 살면 될 걸 왜 고집을 피우냐고 하니 되려 설득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라도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 지 하루 지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떡해. 우리 엄마 지금 화났어. 이번엔 단단히 삐졌다고. 이러면서 새벽 1시에도 당장이라도 저희 집에 쫓아오신다 난리였는데 그래서 결국엔 남자친구가 또 자기 엄마를 못 이겼습니다.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고 하나뿐인 아들은 끔찍한가 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결혼을 미루잔 말을 했다고 길길이 날뛴 예비시모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날뛰어도 저희 집에서 날뛰어야 하는데 예비시모 행동을 보면 말도 안 나옵니다. 완전 적반하장이죠. 이 결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제가 예비시댁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비시모는 그게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좋게 해결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자기 아들 넘본 게 큰 죄인가 보죠. 제 나이 25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열이면 열 다 말렸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일찍 가냐. 사람 보고 늦게 가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정말이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갖은 풍파 다 막아주는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비시모요. 저는 남자친구보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모에겐 잘난 며느리 자리 주기 싫은가 봅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러시거든요. 너를 얼마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그런 대접을 하냐고요.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잘나서 자기 아들이 절 공주처럼 떠받드는 게 싫은 건지 아니면 진짜 며느리 보는 눈이 높아서 저는 자격 미달인 건지 그럴 거면서 왜 상견례를 하자고 그렇게 졸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여자 골라서 자기 아들 장가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더 웃긴 건 시댁 근처에 64평인가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봤는데 완전 궁전처럼 너무 좋아서 재테크 하실 겸 눈독 들이고 현재 필요한 서류도 작업 중이시라네요. 자기 아들 신혼집 마련해줄 전세자금은 없고 본인 재테크할 돈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차마 저희 집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정말 쓰러지실까 봐서요. 지금까지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예비시모가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제가 목매는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저를 비롯해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죠.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통해 무슨 말만 전하면 뻑하면 저희 집 쫓아온다고
저희 엄마 전화번호 대라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며 당장 쫓아온다고도 하셨답니다. 하도 유난을 떨어서 남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했고 물론 저도 비참했습니다. 당신한테 자기 아들 끔찍하듯 저희 집에선 저도 끔찍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결혼 죽어도 안 한다고 말이죠. 아니, 이젠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결혼할 당사자들끼리 서로 잘 맞아서 예비 시모만 잘 구슬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항상 문제를 만드는 시모가 아니라 우유부단 남자친구였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 나이에 엄마한테 휘둘리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만 충고하고 잔소리해도 자기 엄마 말 한마디면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 넌 평생 너 끔찍히 아끼는 엄마 밑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라. 난 이제 너한테 올인하려던 생각 접고 내 인생 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끝냈습니다. 아직 집안끼리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를 정식으로는 못했습니다. 사실 미루는 것도 아니죠. 저희 집에선 파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한테 파혼하자 얘기했다간 저희 엄마 머리끄댕이 잡히던가 아님 제 회사 찾아와서 머리끄댕이 잡으실 것 같아서 미루잔 핑계대라고 한 겁니다. 미루자고 했는데도 저희 집에 온다 난리쳐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 부모님 험한 꼴 당할까 봐서요. 도대체 어느 나라 예비 시모가 결혼식도 안 올린 사돈집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바쁘고 그쪽 집도 바빠서 당장 만나던지 아님 전화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비 시모 성격에 저희 부모님 모욕할 것 같아 그것마저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되도록이면 부모님끼리 만나거나 전화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알아서 처리하고 저희 집에 분란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미쳤었던 건 맞죠? 이런 꼴 당하고도 이 결혼에 대해 신세한탄하고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밉네요. 설마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암만 예비 시모도 사람인데 양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러면서 혼자 이해를 하려고 했던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저 잘한 거 맞죠? 이런 결혼 안 하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저에게 태클을 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혼할 시기가 아닌데 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냐고 제 인생이 절 잡아준 것 같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제 인생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파혼이라는 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안 좋네요. 부모님을 뵙기도 죄송하고 친구들, 회사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요. 쓴소리든 듣기 좋은 소리든 한마디라도 해주신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언젠가 좋은 짝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한동안 저는 누구도 만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거든요. 좀 더 성숙해지고 같은 실수를 또 하는 일은 없도록 열심히 잘 살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